작은 나라, 큰 목소리. 우린 웃으러 온 게 아니다. 미국 대표 리처드 크로웰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국제회담장을 울렸습니다. 20여 개국 대표들 앞에서 한국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죠. 한국 대표단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통역관은 손을 떨었고 대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회담장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죠. 그런데 그때 뒤편 구석 자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어요. 23세 여대생 한서연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센터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20여 개국 대표단이 모인 이번 회담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한국 대표단석 맨 앞에는 박정호 수석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62세의 그는 국회의원 출신답게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죠. 이은영 통역관님,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대표님.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이은영 통역관이 손에 든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어요. 45세인 그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대표단 뒤쪽 구석진 자리에는 한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3세 여대생인 서연은 낡은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참관 학생 자격으로 온 그녀는 검소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죠. 오늘 회의는 중요하니까 열심히 기록해야겠어.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가방 옆에는 테이프로 붙인 자리가 몇 곳 보였어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딸아, 오늘 중요한 회의라고 했지. 아빠가 응원한다. 화이팅! 택시기사인 아버지 한성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미국 대표단석에서는 리처드 크로웰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55세의 그는 정치인답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회담도 우리 주도로 가겠군. 리처드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죠. 리처드의 보좌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 쪽 자료도 검토해 봤는데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매번 그래왔으니까. 북유럽 대표단석의 마르코 안드레센은 한국 대표단 쪽을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또 조용하게 앉아만 있겠지. 52세인 마르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르코 옆에 앉은 여성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회담 때도 마찬가지였죠. 발언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회담장 한켠에서는 기자 정윤호가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26세인 그는 한국 언론사 소속으로 이번 회담을 취재하러 왔어요. 오늘은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정윤호가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이 소극적으로 나올까봐 걱정됐어요. 정윤호의 선배 기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항상 조용하잖아. 오늘도 별일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죠. 회의장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각국 대표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며 날선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대표단 옆자리에 노 교수가 서연을 보며 물었어요. 학생은 어느 대학에서 온 건가? 서울대 국제학과 3학년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노 교수가 관심 있는 듯 물었어요. 국제학과면 언어도 잘하겠구만. 아니에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에도 도서관에서 언어 공부를 했어요. 이탈리아 대표단의 엘레나 로시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48세인 그녀는 외교관 경력 25년의 베테랑이었어요. 오늘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엘레나가 통역기를 귀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 사토아키라는 조용히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60세인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을 번갈아 보았어요. 젊은 외교부 서기관 최규현이 박정호 대표에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회의 시작 5분 전입니다. 알겠네. 모든 준비는 끝났나? 네, 완벽합니다. 38세인 최규현이 긴장한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첫 국제회담 참석이라 떨렸어요. 박정호 대표가 최규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나서지 말고 상황만 지켜보자.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메모장을 펼치고 날짜를 적었어요. 그녀의 글씨는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메모장 첫 페이지에는 각국 대표들의 이름이 미리 정리돼 있었어요. 그때 회담장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 대표단이 늦게 도착해서 부산하게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교통체증으로 늦었네요. 뒤늦게 온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리처드가 손목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시간관념이 없군. 회담장 곳곳에서 통역사들이 장비를 점검했어요. 여러 언어가 오고 가는 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통역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준비됐습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물었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리처드가 서류를 펼치며 동료와 대화했어요. 한국은 말도 별로 안 할 테니 편하겠군. 맞습니다. 항상 그래왔죠. 두 사람의 대화가 주변에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큰 편이라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볼펜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은영 통역관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목이 좀 아파서요. 그녀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긴장해서 목이 말랐습니다. 최규현 서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려 있었어요. 회담장의 조명이 밝아지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마르코가 한국 쪽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도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학생도 구경만 하러 온 거겠지. 마르코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실력을 그는 전혀 몰랐어요. 사회자가 회의 시작을 선언했어요. 드디어 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통역사들도 준비를 마쳤어요. 서연은 볼펜을 꽉 쥐고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카메라 앵글을 맞췄어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엘레나가 자료를 펼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회담장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찬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를 뒤흔들 사건이 일어날 줄은요. 첫 번째 의제가 시작되자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회담의 핵심은 실질적 협력입니다. 리처드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경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이익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정호 대표는 메모만 하며 듣기만 했어요. 휴식 시간이 되자 외국 대표들이 복도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길에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말이 없네. 리처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항상 그래요. 작은 나라니까 할 말도 없겠죠. 마르코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건방졌어요. 한국은 여전히 원조받던 시절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독일 대표의 보좌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은 복도 구석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아. 회의는 어때? 택시 안에서 들려오는 한성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손님을 기다리며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어요. 우리 딸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힘이 났습니다. 회담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이은영 통역관이 물을 마시며 긴장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통역관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외국 대표들 말이 너무 빨라서 힘들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학생이 뭘 도와요. 이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회의가 재개되자 마르코가 나서서 발언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을 향했어요.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원조만 받을 셈인가요? 마르코의 말에 회담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한국 쪽을 쳐다봤어요. 박정호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체면 때문에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신중한 접근을 선호합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리처드가 비웃듯 말했어요. 신중함과 소극성은 다른 거 아닌가요? 회담장의 분위기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은영 통역관은 빠르게 쏟아지는 외국어 발언들을 번역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최규현 서기관이 박정호 대표 귀에 속삭였어요. 대표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박정호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메모장에 빠르게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윤호 기자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수세에 몰렸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엘레나 로시는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방적인 공격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본 대표 사토 아키라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봤어요. 마르코가 다시 한번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들이 모두 굳어졌어요. 노 교수가 안경을 벗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볼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리처드가 마르코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참여를 원해요. 소극적인 태도로는 발전이 없죠. 두 사람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한국을 겨냥한 협공 같았어요. 회담장의 다른 대표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불편해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어요. 박정호 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리처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도전적이었어요. 박정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윤영 통역관은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통역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규현 서기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정호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정윤호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답변인 것 같네요.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회담장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각국 대표들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김밥 하나만 사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대표들은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 혼자 앉지 말고 이리 와서 먹어. 노 교수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먹을게요. 그때 리처드와 마르코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들의 대화가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전 회의는 재미있었어. 리처드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한국 대표 얼굴 보셨죠? 완전히 당황하더군요. 마르코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은 나라치고는 건방진 면이 있어서 한번 눌러줘야 했어요. 맞아요. 국제 무대에서는 실력이 전부거든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김밥을 씹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한편 한국 대표단 테이블에서는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자극하지 말자. 큰 파문은 피해야 해. 박정호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윤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통역에만 집중하자. 괜한 실수하면 더 곤란해져. 노 교수가 안경을 쓰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 박말순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아, 밥은 먹었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우리 손녀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경상도 사투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전화를 끊은 서연은 잠시 울컥했어요.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오전에 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마르코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또다시 한국을 향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회담에 와서도 구경만 하는 것 같은데요. 리처드의 발언에 회담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박정호 대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망설였어요. 아침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국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마르코가 직접적으로 압박했어요. 저희는 박정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이은영 통역관이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리처드가 빠르게 쏟아내는 전문 용어들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통역도 제대로 안 되네요. 리처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회담장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통역관도 실력이 부족하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한국 대표단의 귀에 들렸어요. 정윤호 기자는 이 장면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한국이 조롱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엘레나는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녀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작은 나라가 무슨 국제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회담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 쏠렸습니다. 말은 길어도 행동은 없지 않나요? 리처드도 거들었어요. 박정호 대표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외교적 파문을 우려했습니다. 최규현 서기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떨었어요. 이은영 통역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의 실수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볼펜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작은 나라, 큰 목소리. 우린 웃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말에 몇몇 대표들이 피식 웃었어요. 한국에 대한 조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회담장은 한국이 완전히 모욕당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한국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리처드의 조롱이 회담장을 울리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 쏠려 있었어요. 박정호 대표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은영 통역관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최규현 서기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때 뒤편 구석자리에서 의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회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돌아갔어요. 학생이 뭐 하는 거야? 노 교수가 당황하며 서연을 말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이 뭘 하려는 거야? 앉아. 박정호 대표가 황급히 제지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학생까지 나서네요. 이거 정말 웃기는 상황이군. 맞아요. 학생이 무슨 국제회담에 끼어들어? 마르코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리처드 크로웰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회담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영어 실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크기가 가치를 결정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담장 전체에 퍼졌어요.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이 감히. 그가 말하려던 순간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어였어요. 프랑스 대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력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연의 불어 발음도 완벽했어요. 마치 원어민 같았습니다. 회담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학생이 누구야? 언어를 몇 개나 할 수 있는 거지?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스페인어로 이어갔습니다. 무시와 편견은 진정한 협력을 방해할 뿐입니다. 스페인계 대표들이 눈을 크게 뜨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마르코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아랍어로 말했어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나타납니다. 중동 대표단이 놀라워하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정윤호 기자는 카메라를 서연에게 고정시켰어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 그가 흥분해서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중국어로 이어갔습니다. 소통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중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이은영 통역관은 입을 다물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언어 실력이었습니다. 서연이 러시아어로 계속했어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파트너여야 합니다. 러시아 대표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연이 이탈리아어로 말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엘레나 로시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담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어요. 서연의 7개 국어 연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처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르코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저 학생이 정말 우리 참관생이야? 박정우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노 교수가 감탄하며 답했어요. 저런 인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최규현 서기관은 입을 벌린 채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말했어요. 작다고 해서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회담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엘레나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다른 대표들도 따라했습니다. 사토 아키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윤호는 계속해서 이 장면을 촬영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 보내야겠다.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리처드와 마르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회담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여전히 서연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연의 7개 국어 연설이 끝나자 회담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엘레나 로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설이었어요. 이런 인재가 한국에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내용도 훌륭했어요. 맞습니다. 진정한 국제적 감각이네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학생, 정체가 뭐야? 단순한 참관생이 아니지? 저는 정말 학생입니다. 서울대 국제학과 3학년이에요. 서연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노 교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언어는 어디서 배웠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역 일을 했어요. 그때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모두가 더욱 놀랐어요. 독학으로 저 정도까지? 최규현 서기관이 감탄했어요. 이은영 통역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체면을 세웠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정윤호 기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학생이라 인터뷰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정윤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편 리처드와 마르코는 당황한 채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리처드가 마르코에게 물었어요. 몰랐어요. 저런 인재가 있을 줄은. 마르코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엘레나가 회담장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국제협력의 정신을 봤습니다. 그녀의 말에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소통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죠. 스페인 대표도 동조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대표들이 그녀를 주목했어요. 중국 대표가 서연에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중국어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러시아 대표도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러시아어 실력에 감탄했어요. 과찬이세요. 서연이 러시아어로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랍 대표단도 아랍어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완벽한 아랍어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서연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정호 대표는 이 광경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은영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윤호는 계속해서 이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 뉴스가 될 거야. 그가 혼잣말했어요. 리처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어요. 마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한성수의 문자였어요. 딸아, TV에서 내가 나온다고 하네.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확인했어요. 엘레나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제 시간 되면 이야기 더 나눠요. 네, 영광이에요. 서연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회담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서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그녀의 의견을 궁금해했어요. 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레나가 물었어요. 저는 학생이라 의견을 낼 입장이 아니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지만 모두가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오늘 회담의 주인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23살 여대생이 국제 무대를 뒤흔든 것이에요. 서연의 연설 이후 회담장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다문화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선 진짜 외교를 봤어요. 프랑스 대표도 동조했어요. 리처드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회담 질서 위반 아닌가요? 그가 억지로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엘레나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이었는데요. 그녀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다른 대표들도 엘레나를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국제 협력이죠.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졌어요. 마르코는 완전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아까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정윤호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가 흥분해서 중얼거렸어요. 한국 대표단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학생,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체면을 세웠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 학생이 진짜 한국의 미래다. 맞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규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은영 통역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실수해서.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연이 따뜻하게 위로했어요. 그때 중국 대표가 일어나서 발언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 인재를 보며 아시아의 희망을 봤습니다. 그의 말에 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대표 사토 아키라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다리를 봤어요. 그의 말에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이 상황이 어색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참관생이라 이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엘레나가 손을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우리 모두 배웠어요. 스페인 대표도 거들었어요. 리처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회담이 아니에요. 그가 억지로 항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회담이 뭔가요? 서로 존중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엘레나가 반박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회담을 보는 것 같아요. 독일 대표도 동조했어요. 마르코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윤호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편집장님, 네. 지금 생중계하고 있어요. 네, 대박이에요. 그가 전화를 받으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서연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하지만 노 교수가 말했어요. 학생이어도 훌륭한 건 훌륭한 거야. 맞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죠. 박정호 대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회담장은 완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시간 되면 우리나라도 방문해 주세요. 저희도 이런 인재와 교류하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제안이 쏟아졌어요. 리처드와 마르코만 구석에서 썰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신당했어. 리처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너무 성급했나 봐. 마르코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 모든 관심이 신기했지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담은 완전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23살 여대생이 국제 무대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서연의 마지막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회담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역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대표들이 서연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택시 기사이시고 할머니는 시골에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숙연해졌어요. 언어 공부는 번역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익혔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연의 이야기에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에게서 배웠어요. 나라는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진짜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의 말이 통역기를 통해 각국 언어로 전해졌어요. 오늘 여기서 한국이 작다고 목소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작은 것에서도 큰 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르코도 부끄러워했어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지구촌 가족입니다. 서연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엘레나가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그녀가 외쳤어요.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일본 대표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회담장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대표단도 감격해서 일어났습니다. 박정호 대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노 교수가 감탄했어요. 이은영 통역관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서연아. 최규현 서기관도 박수를 치며 감격했어요. 정윤호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이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그가 흥분해서 중얼거렸어요. 기립박수는 5분간 계속됐습니다. 리처드와 마르코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감격스러워하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레나가 다가와서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도 악수를 청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서연과 악수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중국어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인재와 교류하고 싶습니다. 일본 대표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진정한 국제 감각을 배웠습니다. 스페인 대표는 스페인어로 찬사를 보냈어요. 정말 완벽한 스페인어였어요. 아랍 대표들도 아랍어로 감탄했어요.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어로 격려했어요. 서연은 각각의 언어로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회담은 처음 봐요. 그의 목소리도 감격에 차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완전히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박정호 대표가 뿌듯해했어요. 정윤호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어.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회담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나라, 큰 목소리라는 조롱은 사라지고 작은 나라, 큰 울림이라는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연설이 끝나자 회담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정말 부끄럽네요. 리처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르코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엘레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게 진짜 외교예요. 언어로 마음을 연결하는 거죠. 독일 대표도 감탄했어요. 정윤호는 계속해서 촬영하며 흥분했습니다. 이거 전 세계 톱뉴스 될 거야. 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국 대표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네, 서연이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윤영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노 교수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학생, 정말 고마워.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줬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중국 대표가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꼭 베이징에 놀러 오세요. 일본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쿄에서 만나요. 각국 대표들이 서연과 개인적인 인연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 정신을 봤어요. 회담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했어요. 서연아, 내 덕분에 우리가 당당해졌어. 최규현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정호 대표도 뿌듯해했어요. 정윤호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이 영상이 벌써 100만 뷰를 넘었어요. 정말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어요. 리처드와 마르코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 너무 성급했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나 봐. 두 사람은 후회하고 있었어요. 회담이 마무리되자 각국 대표들이 서연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저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요. 여기저기서 요청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응했어요. 한국 대표단도 완전히 달라진 대우를 받았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런 인재를 키웠나요? 각국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박정호 대표가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거든요. 젊은 세대가 정말 뛰어나요. 회담장은 완전히 한국 찬양 모드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 큰 울림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한성수의 전화였습니다. 딸아, 내가 TV에 나온다더라.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최고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격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박말순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우리 손녀 잘했다 아이가. 경상도 사투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가족들. 회담은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회담이 공식 종료된 후에도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 씨, 졸업하면 외교부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엘레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그런 생각까지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정윤호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편 한국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대 국제학과 3학년 한서연 학생이에요. 박정호 대표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고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던 한성수는 라디오에서 딸 이야기가 나오자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우리 딸이 정말? 그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할머니 박말순도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손녀가 TV에 나온다며요? 그래요. 우리 서연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아이가.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회담장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서연과 개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중국어였어요. 어디서 배웠나요? 중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웠어요. 서연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독일 대표도 물었어요. 독일어는 어떻게? 독일 제과점에서 일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일하면서 언어까지 익히다니. 각국 대표들이 감탄했어요.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할 만해요. 서연이 너그럽게 답했어요. 마르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편견을 가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됐어요. 서연의 포용력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정윤호가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연 학생,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에요. 다만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앞으로 계획은?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서연의 인터뷰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담장을 나서는 서연에게 각국 대표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꼭 연락해요. 우리나라에 오면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영광이었어요. 서연은 모든 사람들과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 대표단과 함께 나오는 서연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학생,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하지만 박정호 대표가 막았어요. 학생이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하지만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기자들이 아쉬워했어요. 서연이 짧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딸아, 지금 온 나라가 내 이야기로 떠들썩해. 정말요? 택시 타는 손님들이 모두 내 이야기를 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컨벤션 센터를 나서는 서연을 시민들이 알아봤습니다. 저 학생이 7개 국어로 연설한 그 학생이네.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서연 이야기였습니다. 국제회담에서 7개 국어로 연설한 한국 여대생. 작은 나라 큰 울림을 보여준 23세 대학생. 가난한 집안 출신이 독학으로 익힌 놀라운 언어 실력.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자신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뉴스를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대학교에는 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학생과 교류하고 싶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 여러 제안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공부나 열심히 할게요. 그럼에도 그날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을 이유가 없다는 자부심도 심어주었어요. 서연이 남긴 울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감동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작은 나라, 큰 울림. 이 말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표현이 되었습니다.